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한국조폐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 겁니다. 자, 돈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관이죠. 항목분석 예상평가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요. 늘 하던 대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작성 템플릿 예시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기소개서는 적부입니다. 그런데 항목 1, 2번이 문제예요. 항목 1, 2번이 정말 이건 면접에서 활용하겠다. 면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낸 항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보다 항목이 지금 4가지죠. 항목 1번, 2번을 정말 최대한 신경 써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목 1번부터 보면요.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내용이 길긴 하지만 주요 내용은 이거죠. 경력 또는 경험을 기술해 달라는 거고 이게 보통은 기관들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로 받죠. 이걸 파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일 경험, 비슷한 일을 해본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력이나 경험을 이력서에 입력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이력서에 보통 입력을 하면은 자세한 내용을 못 써요. 그래서 경력과 경험을 평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유관성입니다. 연관성과 유관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해봤느냐, 비슷한 업무를 해봤느냐,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어떤 지식이나 스킬을 써봤는가, 혹은 습득했는가, 요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력서에 기입하는 것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너무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직무 유관 경험의 평가 기준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직무기술서, 여러분들의 직무기술서가 있을까요? 직무기술서 상에 있는 업무 내용이 있죠. 직무 수행 내용. 그 내용과 일치하는 업무를 6개월 이상 정도 한 경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별 5개짜리입니다. 무조건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경력은 없지만 나는 신입인데 경력은 없지만 뭐 인턴 같은 것들을 했다. 혹은 내가 경력이 있긴 한데 6개월 이하다 라고 하면은 거의 인턴이나 매한가지죠. 그래서 직무기술서 상에 들어가 있는 일은 해봤지만은 경력 개월 수가 짧거나 인턴 경력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별 4개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경력이 정말 전무합니다. 대신에 그리고 직무기술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도 않아요. 아니면은 뭐 일치하긴 하는데 그 보조 있죠. 예를 들면 사무라고 적혀 있으면 사무 보조, 회계면은 회계 보조, 보조 업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유사 업무죠. 이런 걸 해 봤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실습 인턴 혹은 경력이더라도 그런 업무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 3개짜리 경력 경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3가지 가운데 있으면은 요걸로 글자 수를 다 채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난 정말 저런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별 1개짜리 2개짜리,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상 지식 기술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습득한 경험들, 그러니까 뭐 대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일 경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열어주는 거, 직무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거나 정말 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직무 관련 태도를 습득한 경험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별 1개짜리 2개짜리는 적지 않는 게 좋아요. 글자 수가 많이 남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무 수행 내용과 일치하는 경력 또는 인턴 또는 실습 이런 걸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안으로 직무 기술서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한 거, 태도적인 부분까지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높은 티어, 방금 티어 설명드렸죠. 이 높은 티어의 경험을 중심으로, 경력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개조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면접 때 활용될 거니까요. 이건 서류에는 적부잖아요. 근데 면접 때 활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사하고 유관하다로 이걸 갖다가 판단하게 되므로 직무기술서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직무기술서에 있는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이 업무를 내가 해봤습니다. 혹은 이 업무에 필요한 이 지식,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보면은 지식, 기술, 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키워드를 그냥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위원들, 뭐 면접평가위원이건 서류전형평가위원이건, 물론 이번에 서류전형평가는 안 하지만요. 이게 유관성을 평가한다고 했죠. 아, 비슷한 업무 해봤구나. 아니면 똑같은 업무 해봤구나. 혹은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해봤구나. 요걸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평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으면 좋냐면 이 능력 혹은 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조금 설득력이 강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경력인 것 같으면은 근무 개월, 기간을 적고요. 수행 업무는 무엇을 했고 상세 업무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성과 나옵니다. 성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무를 잘 수행했다 정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 관리에서 컴플레인 응대했었고 악성 컴플레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방어했다. 혹은 뭐 생산 관리를 지원했으면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발주 및 생산 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잘 했다. 혹은 어떤 업무를 책임을 다해서 수행했다 정도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런 거죠. 이 경험이 이러한 업무와 내 지원 직무에 이러한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요 뒤에다가 서술형으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교육을 들었다도 되겠죠. 요렇게 뭐 48시간 교육을 들었고요. 교육 내용 적어줘야 되겠죠.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과목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상당 부분 키워드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직무기술서랑 겹치는 부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워딩을 직무기술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이런 거 뭐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냥 경험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고 팀 구성이 어떻게 됐는데 역할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의 성과는 어떤 게 나왔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직무 역량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향상됐으니까 이런 업무에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면접 때 면접관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핵심 경력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를 해봤구나. 혹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해봤구나. 유관한 경험을 해봤구나. 연관되는 경험을 해봤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항목 2번 갈게요. 항목 2번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직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항목은 자기계발 능력 평가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입사업법으로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했는데 다 똑같죠. 뭐 이런 능력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능력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겠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말은 그냥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개발 능력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 왔는지를 가지고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기 개발 능력 평가는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목표 수립해서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그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개발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러니까 목표 수립, 계획 수립, 그리고 자기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진 시기, 목표한 시기 안에 자격증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채워낼 수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건데 그 와중에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분명히 자기계발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어떤 지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역량도 같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항목은 자기계발 능력 평가인데요. 서류 전형 항목으로 보자면,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언제 평가받죠? 면접 때 평가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면접 시 활용이므로 자기계발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쨌든 면접은 직무 역량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계발 능력을 평가할 것 같으면은 관련해서 질문을 줍니다. 면접 질문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말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면접위원들이 글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건데도 뻔히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뭐 대조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기계발 내용을 갖다가 이 항목 2번에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자기계발 능력보다는 직무 관련 지식, 기술을 조금 더 면접위원들이 딱 항목 2번을 봤을 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면 배운 거죠. 뭐 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전공 교과를 수강했거나 아니면 관련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경험, 기술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거나 아니면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도 여기는 적을 수 있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관련 기술을 향상시켰던 경험을 이 항목 2번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기계발 능력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니까 제가 5년간 어떠한 목표로 자기계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한 결과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돼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저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혹은 5년간 제가 목표로 삼았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운 뒤에 요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나는 목표 세우고 계획 세워서 자기개발했다. 자기개발에 대한 그 평가 요소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은 거죠. 그러고 나서는 면접 때 활용되니까 또 항목 1번처럼 이렇게 개조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격증 이렇게 땄고요. 교육 이렇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도 이렇게 해서 전문 능력, 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향상시켰고요. 요거 전부 다 직무 기술서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요 업무와 요 업무, 지원 직무에서 요 업무와 요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뭐 재무회계도 마찬가지겠죠. 관련 자격 요렇게 있고요. 관련 교육 요렇게 들었고 외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수 시간도 요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습득 역량으로 요런 걸 습득했고 요런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같은 노력으로 총무인사 재무회계 전문성 향상시켰고요. 그래서 특히 요런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항목 1번과 2번을 갖다가 일단 면접위원들이 읽기 편하겠죠. 읽기 편할 거고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유관 경험 어느 정도 했는지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들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은 여러분들에 대한 파악을 면접위원들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4번은요, 본인이 가장 경험한 어려웠던 일을 기술하고 이후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중 태도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직무 기술서에 공통으로 모든 직무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태도가 있어요. 문제 해결 의지, 주인의식, 책임감입니다. 뭐 간호나 디자인 직무에는 이게 없긴 한데 나머지 직무에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의 의지, 주인의식, 책임감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호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직무기술서에 이러한 태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업기초능력상에서는 그 직무기술서에 문제 해결 능력하고 직업윤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항목은 문제 해결 의지하고 주인의식, 책임감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편차는 별로 없어요. 항목 1번, 2번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 수행한 경험, 요걸 작성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편차가 별로 없습니다. 평가 결과상에. 그리고 면접 시 잘 활용도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어떻게 적으시면 좀 좋냐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받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거. 근데 그걸 역량 향상을 통해서 극복했던 사례를 푸시면은 조금 면접에 도움이 더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 역량을 개발시켰고 극복해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직무 능력을 얻었어요 라고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면접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작성 플롯이
사실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그냥 이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끝까지 수행한 경험을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량 향상을 통해서 역량 극복 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있으면은 겪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사례를 기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있다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역량 향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두 갈식으로 때려 박습니다. 면접 때 활용되기 때문에 첫 줄이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갈식의 좋은 내용, 내용과 결과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내 역할은 어떤 거였고 책임은 어떤 거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상황 해결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롯을 이어가는 거죠. 자, 예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일자리 인턴이었는데 시간하고 역량이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배정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업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 역량 향상이 될 경우에 그 배정받았지만은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줄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고 파악이 가능하겠죠, 면접에서. 그런 식으로 두 갈식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할을 보시면은 이런 업무를 배정을 받았다. 그런데 도저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뭐 희생을 한다든지 밤을 샌다든지 이런 것도 그 내용을 그냥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죠. 내가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하더라. 이 업무를. 근데 함수가 좀 생소한 함수 쓰고 매크로 같은 걸 쓰더라.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배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스프레드시트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면접위원들이 읽어본다면. 그래서 항목 3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감 시일 내를 완수했고 그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빠진 내용이 글자 수가 여유가 된다면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편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 어려움을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노력해서 완수한 경험 그것만 기술하시면 되고 면접 때 좀 활용이 잘 되려면은 역량 향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한 경험 요거 작성하시면 좋다고 정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항목 4번 가볼게요. 이건 뭐 인재상이죠. 자, 인재상은 거들 뿐 이제 조직적 합도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직 적합도라는 건 인재상 및 핵심 가치에 얼마나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뭐 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면접 때 잘 활용되는 경우도 드물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임원진 면접 요 정도 들어와야지 요게 뭐 인재상에 맞는 사람입니까? 요 정도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또 면접에서도 저는 안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가상에 큰 차이가 없는 항목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이거 각각의 인재가 이제 정의가 이렇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인재상 중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인재상을 선택해서 기술을 해야 되는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전문 인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적다 보시면은 항목 1번, 2번, 3번까지 적었는데 아직 직무 역량, 말하고 싶은 직무 역량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으신 외부 교육이 좀 다수거나 자격증을 이제 좀 다수거나 아니면 필기 합격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못 적으시죠. 그래서 현재 필기 합격을 좀 수두룩 빽빽하게 해놨다거나 이렇게 아직 보여줄 직무 역량이 조금 많이 남았다
아니면 남들에 비해서 좀 스펙이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문 인재로 키워드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전문 인재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역량 향상시키는 사람입니다. 자격증도 조금 많고요. 제가 어떤 자격증들 해서 총 몇 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전공 교과뿐만 아니라 외부 교육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리고 현재 뭐 지금 기술한 자격증들 말고도 필기 합격한 자격증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역량 향상시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문인지에 해당하고요. 이런 전문성을 통해서 이 기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두면은 면접 때도 활용이 잘 되겠죠. 자, 그다음 열정 인재입니다. 전문 인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잘 없죠. 스펙이 뭐 넘사벽으로 많다거나 아니면 외부 교육을 좀 많이 들었다거나 이런 것들 이제 갖추신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열정 인재예요. 열정 인재는 조직의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탐색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은 내가 조직에 좀 성과 창출, 더 높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했다거나 뭐 팀 같은 거, 팀 과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제를 탐색하고 팀이 좋은 성과를 얻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갖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직무 관련이거나 아니면은 경력 중에 일어난 일, 인턴 중에 일어난 일이면 더 좋겠죠. 이걸 이제 성실 사례라고 하는데, 이런 걸 활용해서 저는 열정 인재에 해당합니다. 더 나은 성과 창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인식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조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도 인재나 소통 인재. 소통 인재는 웬만하면 선택 안 하셨으면 해요. 너무 흔한 거고. 정도 인재는 이제 봉사정신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타인 또는 사회를 위해 본인의 이익 없이 헌신했던 경험.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봉사활동 사례가 아니라 그냥 타인, 일하던 도중에 이익 없이 팀이나 동료를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제가 이익이 있지 않더라도 타인과 사회 혹은 동료들을 위해서 혹은 민원인 고객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어진 역할보다도 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에 입사하여서도 적극 행정,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민원인들,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조폐공사의 고객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소통 인재인데 웬만하면 선택 안 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제 적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른 세대와의 소통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적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분들과 같이 일을 해서 합을 맞춰보고 협업했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의 소통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들과의 다른 세대와의 소통 노하우를 얻은 경험.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소통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게 됐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소통 인재로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요즘 세대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저는 소통 인재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작성 플롯은 이런 거죠. 저는 어떤 인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전략까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상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근거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사례 적으시고, 그리고 자,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직무나 입사 후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플롯을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이제 직무 기술서 보시면은 요런 내용이 잘 있는 경우가 없는데 조폐공사에는 이제 경영 철학에 대한 이해가 직무 수행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인재상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일 겁니다. 그래서 면접 때 이런 핵심 가치, 인재상,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 기관이 어떻게 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도출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도출했는지, 이런 것들 좀 준비해 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많이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이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인재상 중 어디에 해당되고 요 인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사례에 나와야 되겠죠. 지금 이제 열정 인재로 잡았죠. 열정 인재로 잡았을 때는 성실 사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한 경험. 그래서 남다른 열정으로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제가 어떤 역할이었고 어떤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그냥 배정받은 일을 갖다가 그냥 처리하면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았다.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역할 외에 조금 더 내가 생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업무에서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폐공사의 혁신 성장과 변화를 이끌겠다. 혹은 직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몇 번 항목이라고요? 1번과 2번 항목이 아무래도 면접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항목을 정말 잘 보이고 여러분들이 비슷한 일을 해봤고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력서가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기소개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십시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